2025년 10월, 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관 앞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푸른색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나오는 수사관들의 행렬,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농민 대통령이라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실이었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2년도 차에 되지 않은 강호동 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장면은 대한민국 농업 경제의 심장부가 멈춰 섰음을 알리는 충격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취임 당시 새로운 농협을 외치며 개혁을 약속했지만 결국 그 또한 과거의 어두운 전철을 밟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이 장면은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역대 농협 회장들 대부분이 임기 말이나 퇴임 직후 횡령, 비자금 조성, 뇌물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섰던 회장의 저주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된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나 일탈이 아닙니다. 최고 경영진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는 동안 조직 내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는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가 썩으면 몸통이 움직일 수 없듯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부패는 농협의 핵심 사업인 경제 지주, 그 중에서도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하나로마트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윗선이 이권 다툼과 로비에 몰두하는 사이 유통 현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방만한 운영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거점 점포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수도권의 노른자 위 매장들마저 적자의 늪에 허덕이는 지금의 현실은 부패한 리더십이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증거입니다. 농협이라는 거대 조직은 그동안 신토불이라는 감성적인 구호와 막강한 금융자본의 그늘 아래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려왔습니다. 금융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이자 수익이 유통 부문의 적자를 메우는 소위 교차 보조 방식은 하나로마트가 시장 경쟁력을 잃고도 연명할 수 있게 만든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강호동 회장의 수사로 드러난 리더십의 붕괴는 더 이상 이 기형적인 구조를 지탱할 힘이 남아있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경영진이 법적 공방에 휘말린 지금 과감한 구조조정이나 혁신은 실종되었고 골물대로 골문 하나로마트의 부실은 이제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25년 10월의 압수수색 사건을 단순한 스캔들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협이라는 거대 공룡이 맞이할 필연적인 경제적 재앙의 서막입니다. 우리는 리더십의 부패가 어떻게 현장의 비효율로 전이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인 하나로마트의 연쇄 폐점이 지역 경제와 여러분의 식탁 물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추적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비리의 사슬, 그리고 그 끝에 매달린 처참한 적자 성적표. 이제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리더십의 공백과 도덕적 해이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처참하게 망가진 재무제표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이 받아든 성적표는 단순한 실적 부진을 넘어 생존 불가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농협 유통이 운영하는 전체 60D 점포 중 무려 35곳, 비율로 따지면 56.5%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장 2곳 중 1곳 이상이 매일 아침 문을 열면 열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마이너스 장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의 적자 점포 비율 21.7%와 비교했을 때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한 수치로 경영 악화의 속도가 이미 내부 통제 범위를 벗어났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업의 생명력이라 할 수 있는 외형의 급격한 축소, 즉 매출 증발 현상입니다. 농협 유통망의 핵심 축인 농협 하나로 유통의 성적은 몰락 그 자체입니다. 2019년 3조 1천억 원에 달했던 매출은 2023년 1조 2천억 원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불과 4년 만에 기업 매출의 59%가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또 다른 축인 농협 유통 역시 같은 기간 매출이 18% 감소하며
동반 추락했습니다. 덩치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수익성은 괴멸적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흑자를 유지하며 버티던 두 회사는 이제 만성적인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두 회사가 합쳐 6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매일 약 1억 6천만 원씩 돈을 허공에 뿌린 셈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수치들은 결국 물리적인 셧다운, 즉 연쇄 폐점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동네의 작은 마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역 상권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던 대형 유통센터들조차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흑자를 내던 알짜 점포들이 적자로 돌아서고 적자 점포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드는 전형적인 죽음의 나선, death spiral 구조. 이것이 바로 2025년 현재 포장지를 뜯어낸 농협 유통사업의 적나라한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유통 공룡이 스스로의 비대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굉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신토부리 쉔투부알. 몸과 땅은 둘이 아니라는 뜻으로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이 우리 체질에 가장 잘 맞는다는 이 사자성어는 농협의 존재 이유이자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낡은 시설을 감수하더라도 농협 하나로 마트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우리 먹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뢰, 일종의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농협은 그들의 간판 뒤에서 소비자의 눈을 속이고 농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충격적입니다. 지난 10년간 농협 사업장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120건에 달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누락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위반 사례의 84%가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명백한 원산지 세탁 범죄였습니다. 중국산 마늘이 의성 마늘로, 필리핀산 파인애플이 제주산으로, 중국산 김치와 수산물이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토종 먹거리로 둔갑해 팔려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협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신뢰 자본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 행위이자 자신들을 지지해준 소비자에 대한 기만입니다. 더욱 뼈 아픈 것은 위반 품목들이 대부분 우리 농가에서 충분히 생산 가능한 마늘, 김치, 수산물 같은 기초 식자재라는 점입니다. 농민들의 판로를 개척해 줘야 할 농협이 오히려 값싼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위장해 유통하며 제 살 깎아먹기를 한 셈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소비자들에게 농협이나 일반 마트나 다를 게 없다는 냉소적인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는 결국 충성 고객의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신토불이라는 정신적 지주가 무너진 자리에는 불신만이 남았고 소비자들이 하나로 마트를 외면하게 만든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적자의 원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정직과 신뢰를 잃어버린 순간 농협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한 대가가 외부의 신뢰 상실이었다면 조직 내부를 괴사시키는 진짜 암적인 존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갑질과 뿌리 깊은 부패의 카르텔입니다. 농협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서 수많은 중소납품업체들은 상생의 동반자가 아닌 철저한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그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며 부당하게 반품하는 밀어내기는 예사였고 지점의 목표 실적을 맞추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매출을 잡도록 강요하는 허위 매출 압박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심지어 납품업체 직원들을 마치 자사 직원인 양 부리며 심야 재고 조사나 고된 물류 하역 작업에 강제로 동원해 인건비를 아끼는 파렴치한 행태는 이 조직이 얼마나 오만하고 정은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지방 단위 농협과 유통센터 곳곳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인 횡령과 이를 덮어주는 침묵의 카르텔입니다.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짜고 단가를 부풀려 계약한 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수억 원의 공금을 횡령하는 수법은 너무나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매 담당자가 수년간 수억 원을 착복해도 내부 감사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위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의 처리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즉각적인 파면과 형사 고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져야 마땅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농협 내부에서는 놀랍게도 제19 감싸기라는 기이한 온정주의가 작동합니다. 횡령 사실이 드러나도 형사 고발 대신 자체 징계로 무마하거나 심지어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조용히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하여 묵인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처벌은커녕 두둑한 퇴직금과 위로금까지 챙겨 유유유히 회사를 떠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은 조직 전체에 걸려도 괜찮다, 안 챙기면 바보다 라는 치명적인 도덕적 해이를 심어주었습니다. 납품업체를 쥐어짜 얻은 이익은 부패한 직원들의 뒷주머니로 흘러들어갔고 이러한 비용 누수는 고스란히 상품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내부 통제와 파트너를 노예 취급하는 갑질 문화. 이것이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도 동네 마트보다 못한 효율을 낼 수밖에 없었던 농협의 진짜 맨얼굴입니다. 조직의 도덕적 해이가 소프트웨어의 문제라면 농협을 병들게 한 하드웨어의 결함은 바로 시대착오적인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에 있습니다. 농협이라는 거대 조직의 뿌리인 단위 농협, 그곳의 정점에는 조합장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인사권, 예상원, 대출 승인 권한 등 막강한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거나 견제할 장치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돈 선거, 매관 매직이라는 단어가 뉴스 사회면을 장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적인 경영 능력보다는 표를 모으는 정치력이 우선시되는 이 구조 속에서 하나로마트의 운영 효율성이나 수익성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장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마트 책임자로 앉고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반복되는 동안 현장의 전문성은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구조적 모순은 상품을 조달하는 구매와 이를 판매하는 영업 기능의 기형적인 분리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통기업이라면 현장의 점장이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상품을 소싱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정원을 가집니다. 하지만 농협의 구조는 다릅니다. 중앙회 차원의 농협경제지주나 하나로 유통 본사가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각 지점에 내려보내는 하향식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단가를 낮추어야 정상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본사와 중간 유통 단계가 자신들의 마진과 운영비를 챙기는 구조이다 보니 막상 일선 마트에 도착하는 상품의 입고 가격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가 됩니다. 현장의 마트 점장들은 주변의 이마트나 쿠팡과 가격 전쟁을 벌여야 하지만 본사에서 내려온 비싼 단가의 상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진열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 마트가 옆집 식자재 마트보다 비싸냐는 고객의 항의에도 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가격 결정권이 없는 장수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민간 유통사들이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최적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때 농협은 수십 년 전에 경직된 공급 방식에 갇혀 스스로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윗선은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고 중간 조직은 수수료 챙기기에 바쁘며 말단 점포는 손발이 묶인 채 고사해가는 이 총체적 난국의 거버넌스야말로 농협 적자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대한민국의 도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속도의 전쟁터로 변합니다. 쿠팡의 로켓프레시와 컬리의 샛별 배송 트럭들이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고객의 문 앞에 신선한 식재료를 쌓아놓는 그 시각,
전국 수천 개의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뿐입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현재 한국 유통시장의 승패가 어디서 갈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유통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 매장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그리고 다시 라스트 마일을 장악하는 물류 혁명으로 넘어간 지 오래지만 농협은 여전히 1990년대식 사고방식, 즉 목 좋은 곳에 문을 열면 손님이 온다는 낡은 믿음에 갇혀 있습니다. 경쟁사인 쿠팡과 네이버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AI 기반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예측하여 재고를 관리할 때 농협의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물론 농협도 농협몰이라는 온라인 창구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민간 플랫폼들이 직관적인 UI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개인 맞춤형 추천, 그리고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무장하여 소비자를 락인, 럭인 시키는 동안 농협몰은 여전히 관공서 홈페이지를 연상케 하는 투박한 구성과 불편한 접근성으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젊은 소비 주체인 MZ세대에게 농협몰은 존재조차 모르는 앱이거나 명절에 부모님 선물을 보낼 때나 어쩔 수 없이 접속하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뼈아픈 실책은 농협이 보유한 막강한 오프라인 인프라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국 읍면 단위까지 뻗어있는 하나로마트 점포들은 온라인 배송의 거점, 즉 풀필먼트 센터, 풀필먼트 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이 금싸라기 같은 자산을 단순한 판매장이나 창고로 방치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O4O, 온라인 for offline. 전략의 부재는 결국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이탈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쿠팡이 적자를 감수하며 미래의 물류망을 사는 동안 농협은 현실에 안주하며 과거의 영광을 파먹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실패,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뒤처짐이 아니라 미래 생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경영 참사입니다. 한때 시골 읍내의 하나로마트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공간이었습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격오지 주민들에게 그곳은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보급로이자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중심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그 어느 깊은 산골 마을을 가더라도 집 앞에는 하나로마트의 장바구니 대신 로켓 배송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물류 혁신을 앞선 쿠팡과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농협의 마지막 보루였던 지방의 모세혈관 상권까지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골이니까 어쩔 수 없이 농협을 쓴다는 지리적 독점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농협은 이제 자신들의 안방에서조차 쫓겨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농협이니까 믿을 수 있다. 조금 비싸도 우리 농산물이니까 라는 맹목적인 신뢰는 앞서 파트들에서 목격한 원산지 조작 사태와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소비자는 냉정하고 합리적입니다. 더 이상 비싸고 불친절하며 심지어 품질조차 담보할 수 없는 매장을 애국심 하나로 찾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로마트는 이제 가성비에서는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에 철저히 밀리고 신선함과 신뢰라는 고유의 브랜드 가치마저 상실한 정체불명의 자파점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지극히 어둡습니다. 지금 당장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대수술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농협 하나로마트의 엔딩 크레딧은 파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 적재에 시달리는 부실 점포를 과감히 폐쇄하고 불투명한 유통 마진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뼈를 깎는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내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허비한다면 하나로마트는 농민을 위한 든든한 판로가 아니라 농민의 고열을 빨아먹고 방만한 경영으로 자멸한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배신의 아이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거대 공룡이 멸종한 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농협은 지금이라도 뼈저리게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